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스위프트 제재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감돌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며 우려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네, 장 막판에 우리 시장 힘을 내주면서 다행히도 플러스권으로 오늘 양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힘을 내줬던 건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국면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 일희일비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도 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쌍끌이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에 시장은 버텨졌고요. 주변국도 보면 오후에 이렇게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도 살펴보면 장 초반에 꽤 올랐지만 슬슬 이 상승 탄력 둔화되더니 오늘도 1,202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럼 특징주 통해서 오늘 장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뚜렷했는데요. 이 동유럽 쪽의 긴장감이 고조화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들이 이 무장화하게 되면서 국내화 무기를 참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방산주, 국내 방산주에는 수혜로 작용이 됐고요. 러시아뿐 아니라 사실 북한도 있습니다. 27일이었죠.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감돌면서 이 방산주가 전 거래일에 이어서 또 오늘도 강세 지속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섹터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이 러시아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교역의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현대와 기아차의 실적 감소 예상까지 나오면서 오늘 장중 신저가 기록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25일에 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에 원전주가 오늘 보성 파워텍을 필두로 아주 강한 상승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볼 텐데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의 단일화 결렬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투심이 좀 얼어붙으면서 관련주들 약세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1월도 힘들어서 2월까지 기대하신 분들 많을 텐데 2월도 아무래도 1월에 비해 그렇게 큰 좋은 흐름 보이지 못해서 차라리 이렇게 일찍 끝나는 게 다행이다 싶었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3월이 이번 주엔 또 시작에 그 거래일도 있기 때문에 기대와 또 함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주 후반에 대한 전략 세우는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시황 선생님 반세혁 대표님과 함께 그 주 후반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8888 8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수익 특공대 띄어쓰기 하고 시황 선생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같습니다. 84번만 입력하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장중 대비 전략 24시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속방에서는 제가 또 방송 중에 시크릿 종목 대표님께서 고르고 골라 여러분의 포트에 안전벨트 채워주는 시크릿 종목도 공략해 주십니다.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종목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가 진짜 전략이니까 얼른 입장해서 그 시크릿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시크릿 종목에 대한 수익률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시황 선생님의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는 76%대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 50%대, 그리고 동진 세미캔도 역시나 50% 임박했습니다. DB하이텍부터 이 모든 종목들 평균적으로 다 20%가 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장이 많았고 많이 밀렸던 시장인데 그 속에서 진짜 종목, 제대로 된 전략과 함께해서 이런 수익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의 대표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YG 엔터테인먼트 45%의 누적 상승 자랑하고 있고요. 또 1월 10일에 공략했던 휴니도 그 힘들었던 1월장에서 공략했던 종목이 무려 18%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림텍도 16% 가까운 상승 보였고 유니온도 14% 상승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대표님이 공략해주신 종목과 대표님이 잡아주는 전략만 함께한다면 여러분 아무래도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커지고 시장이 빠져도 나의 계좌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패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요즘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내 계좌까지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의 장에서 힌트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이번 주 후반 전략 그리고 3월에 대한 체크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 선생님과 함께 주 후반 전략 짜으러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채혁입니다. 네, 지난주 내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으로 사실 주식시장이 뭐 전쟁이 났는데 좋을 수는 없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것이 과연 위기일까 기회일까? 아까 그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에서도 이제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쟁인데 우리가 수익을 본다. 뭐 이렇게 뭐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는 또 주식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들여다보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외인들이 좀 오늘 막판에 좀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 오늘 장중에 사실은 이제 매도세였습니다. 그래서 썩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장 막판에 거의 뭐 동시효과에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양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같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막판에 외인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최근에 좀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컸었는데 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좀 외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12월인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외인들이 갑자기 장 막판에 좀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이 2월 말입니다. 2월 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하고 그래도 이게 시장에 반등이 와서 좀 다행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이죠. 내일은 3월 1일 이제 휴일입니다만 이후로 또 3월 하면 또 이제 우리의 또 큰 대선 또 이벤트가 또 있죠. 그래서 뭐 주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벤트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또 중요한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 막판에 외인들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우리 좀 특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외인들이 최근 계속 매도였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좀 세게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까지 우려감이 더했기 때문에 외인들의 어떤 투심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도 그랬고요. 코스피에도 그랬고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3,400억이 들어왔고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보면 외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달러 환율이 좋냐? 사실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 상황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기간 보는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지금은 조금은 여기에 좀 한국 시장이 좀 바닥권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연속적인 흐름이 나온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기금도 코스닥 쪽은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달러 환율이 사실은 요즘 뭐 좀 엎치락 아침 다르고 막 저녁 다르고 막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 자체도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이 아침에 갑자기 빠졌다가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왔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200원대로 올라왔는데 사실 뭐 지금 뭐 환율은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예, 1,200원을 기점으로 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풀리니까 뭐 여행 준비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환율이 지금 조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최근에 많이 보는 게 WTI, 그 서부 텍사스유죠.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석유값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모든 게 다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도 세게 올려야겠다. 그래서 3월 FOMC에서 0.5를 올리느냐, 0.25를 올리느냐, 지금 이게 관건인데요. 원래는 0.5가 유력했습니다만,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갑자기 긴축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이제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은 0.5인데 조금 완화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뭐 선물 지수는 조금 그래도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부분 상당히 뭐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좋지 않고요. 우리한테는 뭐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금융시장에서는 또 이것을 또 평가를 하죠.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FOMC에서도 0.5를 바로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이제 견해가 나오면서 그래서 조금은 금리가 좀 문제가 조금 약간 완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석유 달러 환율, 석유가 이렇게 유가가 이것도 변동성이 좀 크죠. 장중 지난주 목요일은 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이제 또 이란의 핵 협상이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또 그런 전망도 있고 해서 100달러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직접 하진 않겠지만 차익 실현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0달러 눌리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저희 뭐 관련해서 뭐 GSE라든지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많이 있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견제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막판에 좀 그래도 올라가줬어요.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했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그다음에 오늘하고 해서 다행히 2월을 그래도 좀 양봉으로 마감해서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그리고 장 막판에 들어왔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인 매수세가 장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요즘 어떤 현명한 투자도 많이 스마트한 어떤 그런 투자 매매 전략들도 있습니다만 또 장 막판에 외인들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연속적인 흐름인지는 지켜봐야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코스닥이 역시 좀 변동성이 좀 더 크죠. 코스피보단 더 많이 내려찍고 또 반등도 좀 더 세게 나오고 좀 더 가볍다.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종목도 가볍다. 그래서 오늘도 양봉 마감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협상을 한다, 대화를 한다. 근데 이 관계들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참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 미묘하다. 최근까지 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물론 뭐 전쟁 일으킨 사람이 잘못한 거죠.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게 과연 협상이 잘 진행될까? 아무리 봐도 그렇죠. 사람이 일단은 죽었는데 이거는 뭐 약간 좀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이제 전쟁이 발생했는데 옛날에 2014년대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을 했어요. 그때도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시장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역시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 주시장이 그것을 무한대로 이렇게 그거를 영향을 받지는 않고 결국에는 반등한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나스닥도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차트가 좀 많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래도 잘 버텼는데 어쨌든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또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뭐 일본 시장도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일본 시장도 장 막판에
우리처럼 장 막판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일련의 그런 흐름이 있고, 그리고 대만의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이 사실 그동안은 대만이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대만을 위해서 좋은 여건, 그렇게 잘 흐름이 좋았는데, 이게 러시아가 한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 다음은 또 중국이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그런 우려감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자기 영토였으니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이 있어서 또 중국도 또 그렇게 보면 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요즘 관계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그 날을 보니까 목요일에는 거의 뭐 지수입니다. 한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거의 50%까지 빠졌었어요. 이러니까 우리도 전쟁하면 우리 주식도 우리 시장도 뭐 일단은 그렇죠. 뭐 그때는 뭐 주식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전쟁은 참 위험하고 좋지 못하다.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수가 50%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그래도 협상한다 해서 좀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킬 만하고요. 오늘 지수는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인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리고 이제 현대차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원래는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좀 되지가 못하는데 오늘 그래도 막판에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자동차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신 분들 당연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는 3월보다는 4월 이후로는 보시라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왜요? 물론 러시아도 좀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역시 반도체입니다. 뭐 러시아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사실은 뭐 이렇게 비싼 차들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이렇게 일부 계층 뭐 그렇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경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 요것이 한 4월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지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언제든 뭐 다시 한번 또 기회는 오겠죠. 그리고 포스코 역시 원자재가 참 괜찮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의 영향, 당분간은 조금은 더 지속 좀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락도 더 많이 하고 올라갈 때도 좀 반등이 좀 탄력적이죠. 보통 이렇게 탄력적이다 표현하는데 일단 셀트리온 일단 3월에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이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2차 전지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LNF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게임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답답하시겠죠. 그렇죠. 오늘 뭐 위메이드가 워낙 급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라고 좀 어렵고요. 일단은 3월에 시장이 좀 안정된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뭐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봤고요. 그래서 참 달러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렇지만 제가 뭐 일단은 2월 말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는 일단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3월에는 점차 돌려질 것이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노란토 실시간 상황하고요. 이게 참여 방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수급에 대한 포인트들 잡으면서 3월 뭐 대선, FOMC 이벤트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흐름들 오늘의 장을 제대로 알아야 내일의 장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장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흐름들을 파악해서 여러분께 많은 시크릿 종목, 제대로 된 종목 공략해 주셨는데 수익률도 탄탄합니다. 그 수익률 바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공략을 해주신 종목들, 특히 YG가 흐름이 너무 좋았죠. 45.7%의 상승 보였고요. 휴니대도 1월에 공략해 주셨는데 그 힘든 장 속에서도 18%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드림텍 역시 16% 상승 보이고 있고 유니온도 14%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하락장, 변동성 짙은 장 속에서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공략해 주신 종목들은 제대로 된 종목,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종목, 전략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에 담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라면 가능하겠죠?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8888 84번만 입력하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장중 대비 전략 그리고 시크릿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시크릿 종목은 곧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하시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뭐 아까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게 위기냐 기회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게 여러 대답이 있었습니다만 절딱 나뉘더라고요. 대부분은 위기다. 또 어떤 분들은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주식시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되죠.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진짜 전쟁까지 벌어질 거이라고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21세기의 전쟁? 이란이라고 저도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역시 우리는 코로나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접촉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뭐 오랜만에 또 영어 단어 쓰는데 컨택 그러니까 접촉을 못했어요. 컨택을 못했는데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접촉을 하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도 사실은 뭐 리오프닝 얘기가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좋은 대화로 하는 접촉도 있지만 이게 심해지면은 충돌이 생긴다. 이제 영어로는 컨플릭트라고 하는데요. 컨택을 하냐 컨플릭트를 하냐. 근데 좋은 거만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 뭐 이것도 리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리오프닝 사실은 뭐 지금도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리오프닝이죠. 그래서 컨택을 사실은 좋은 것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안 좋은 것 그동안 쌓였던 것이 무력 충돌로 발생을 했다. 컨플릭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렇죠? 역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됐고 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잘 협상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서로 희생을 국민들이 희생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좀 악영향을 끼쳤죠. 2월에. 1월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었는데 근데 2월 들어서 좀 장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FOMC에 3월에 FOMC에서 금리를 0.5로 올리느냐 0.25로 올리느냐 사실 뭐 이건 다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부각이 무엇이 되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2월에는 저희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위기죠. 사실은 위기입니다만 여기서 또 대응을 잘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전쟁은 좋은 게 아니죠. 어쨌든 빨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뭐 아까 뭐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반도체도 수출에 아무래도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반도체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그동안 SK 하이닉스 굉장히 잘 올라갔었죠. 그래서 14만 위로 올라가고 이번에도 저도 좀 더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 사실 뭐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수출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인 거죠. 투심이 좀 좋지 못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악재인 게 맞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뭐 전저점을 왔는데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그 7만 원 밑으로 깨서 6만 전자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삼성전자를 만약에 요것을 매매하신다고 하시면 좀 더 길게 보시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6만 전자 오면 땡큐 감사하다라고 물론 시장이 뭐 안 좋으면은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뭐 근데 오늘 막판에 또 들어 올리더라고요. 막판에 또 양봉이 나왔어요. 6만까지 안 내려가고 아마 7만 1천 얼마대에서 다시 이제 또 반등이 나와서 어쨌든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수급은 썩 좋지는 못해요. 좋지는 못합니다만
아시는 거죠. 예, 우리 아까 정상환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6만 원 근처에 왔어?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할 타임이야. 아마 이게 머리에 아마 박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만 원 근처 왔어? 이제 때가 됐다. 물론 이제 3월 시장이 좀 약간 많이 돌아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길게 보시면은 지금 현 금액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그 아까 뭐 외인의 매수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어떤 제재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좋지 않은 좀 상황이고요. 요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 연기금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 제일 많이 팔았죠. 그래서 연기금이 언제 담을까? 요거 한번 촉각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인 종목들이 사실 있었죠. 물론 뭐 GS라든지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소형 종목도 있지만 사실 뭐 저는 항상 뭐 그 22년도에 꼭 봐야 될 섹터로 해서 이게 방산 업체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1월에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만 기대감보다는 좀 빠졌어요. 시영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왜 빠지지?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이런 방산업체들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조금씩 빠졌어요. 많이는 빠졌는데 조금씩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 유상증자에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나요? 또 이런 질문도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보다는 못 올라갔던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빅텍이라든지 또는 스페코라든지 이런 이제 방산 테마주 소형 종목들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형주들은 이게 또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게 좀 답답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우리 기관 투자자 또 이런 분들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같이 안 데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야속한데 우리가 이제 좀 지칠 때 그러니까 거의 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뭐 8% 상승하고 오늘도 1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대감이 막 개인 투자자들 기대감이 막 오를 때는 안 오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기대감이 꺾이고 매물 나오고 좀 요럴 때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조금은 아쉽고 저도 이게 눌림목이 생길 때는 계속 편입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당연히 있으라고 봅니다. 조금은 그래서 제 말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제가 이제 좀 기대감이 크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6월에는 또 누리호도 발사 또 있고요. 그리고 뭐 호주 그렇죠. 요거 뭐 몇십 조짜리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기대감도 있고 해서 좀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사실 목표가가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서 조금은 매도 타임 조금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뭐 다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일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그래도 나머지는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으면은 눌림목이 생기면 다시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계속 올해 더 보셔야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뭐 외인들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뭐 30만 주 그리고 기관 투자자까지 일부 오늘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수급이 좋죠. 그래서 이게 소형 종목도 아니고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연기금도 그동안 조금 좀 빼더니 이게 조금 들어왔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쟁 터진 것은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자주국방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대화가 이제 구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동유럽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라든지 또 노르웨이는 일찌감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뭐 스웨덴 뭐 좀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요. 그리고 한국 제가 이제 뭐 어제 이제 교육 자료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 그죠? 네, 역시 뭐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클 뿐더러,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방산에서는 뭐 미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만 모두가 그런 최고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업체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꼭 이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고의 무기를 쓰면 좋지만 그만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거보다는 가성비라든지 어느 정도 좀 예산이 좀 감당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항공우주, 그죠? 네, 뭐 항공기, 그리고 우주항공. 그래서 오늘 뭐 초반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좀 더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당연히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동유럽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가까운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가 필요한 뭐 호주라든지, 그렇죠? 호주도 굉장히 좀 중국을 좀 방어하는 입장에 있고,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또는 뭐 말레이시아, 또 뭐 많습니다. 일단은 뭐 내고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죠, 최고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국가 예산이 필요한 적정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연기금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LIG 넥슨, 사실은 뭐 천공 때문에 일찌감치 뭐 이렇게 좀 급등도 많이 했고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조정 받았죠. 그러고 나서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은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가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좀 계속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사실은 방산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방산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그 강의는 사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방산하고 하나는 대체에너지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이 종목은 두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K2라고 하는 전차를 만드는 곳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제 교육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종목인지 대부분 대충 감이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K2 전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르웨이하고 폴란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서로 전차의 어떤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폴란드가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는 뭐 나토에 속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차를 만드는 K2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있으면 이제 강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실 대체에너지인데 수소랑도 관련돼 있습니다. 수소랑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대선을 이벤트라고 말해서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우린 주식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테마랑도 조금은 엮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 이렇게 K2 그래서 방산하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수소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기관 매수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외인 매수는 이렇게 간간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사실 이 종목 앞에 현대가 들어가고요. 일단은 거기 먼저 말씀드리고 2021년도까지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업종이랑 좀 비슷합니다. 조선 섹터가 옛날에는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주력 사업은 기차입니다. 기차. 열차, 기차인데 옛날에 저가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좋아지는 게 뭐냐면, 그렇죠?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올해 전년 비해서 거의 뭐 40%, 35% 가까이 늘어나고 이것은 기존의 저가 수주를 탈피하고 거기다가 수소하고 그다음에 K2 전차에 지금 이제 뭐 지금 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장 가능성이 두 가지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좀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선 아나운서께서 힌트 더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의 시크릿 종목, 그래서 뭐 재료가 많습니다. 대선 테마주로도 살짝 엮일 수 있을 것 같고, 수소라는 재료 그리고 방산이라는 재료라서 이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의 시크릿 종목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크릿 종목 여러분 네 글자입니다. 힌트를 드리기 전에 혹시 오늘 대표님 보니까 게임도 조금 위메이드 필두로 뭐 반등이 스물스물 올라온 종목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섹터인 만큼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종목 중에 게임주가 없어서 게임 혹시 즐겨 하시는 게임 있을까요? 안 하시죠? 예전에는 했었죠. 어떤 게임 하셨어요? 예? 어떤 게임 하셨어요? 아, 옛날에는 제가 이제 딱 나이가 50입니다. 딱. 오, 딱 나이 정말 50 됐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저씨들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보다는 이제 그 NC 소프트의 그 게임 리니지라고. 아, 네, 뭐 린저씨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리니지하는 아저씨. 네. 오. 옛날에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캐릭터도 좀 몇 가지 키워봤었고요. 캐릭터 네, 좋죠, 중요하죠. RPG, 네. 저는 사실 뭐 게임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예전에 했던 게임이 그 스타크래프트도 잠깐 했었고요. 그 쇼미더머니라고 치트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좀 치사하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돈을 불법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게임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게임 할 때마다 가장 곤란한 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크라이나 위기냐 기회냐 이렇게 갈림길 있잖아요. 게임에서도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 어디에 또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라는 게 늘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도대체 이쪽 섹터일까 저쪽 섹터일까. 그래서 섹터 갔어요. 잘 갔어. 그럼 그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또 오르냐.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종목에서 또 고르고 골랐는데 이상하게 참 제가 고른 종목마다 잘 가진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갈래길에 늘 서는 고민을 늘 안고 가는 게 뭐 전문가님도 계시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걸로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갈래길에서 서 계실 텐데요. 대표님께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갈래길에 서 계신 여러분들께 길잡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너무 많죠? 특히나 오늘은 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림길 준비했습니다. 많은 길 중에 현대로 오세요. 현대로 오다 보면 여기 시크릿 정보 아이템 있네요.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께 꼭 포트에 플러스 빨간불 가득 키는 아이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템보다 중요한 게 뭐다? 이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황 선생님, 반지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고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88888 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여러분 종목 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지 차익 실현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전략 오늘 오후 8시 무료 교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서 꼭 전략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 후반에 대한 전략 힌트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현대로 가면 아이템이 있다. 예, 답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 뭐 이렇게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목은 K2 방산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 그 자동차 그룹이죠. 내에서 수소 추출기라든지 또는 수소 충전소 이렇게 해서 수소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좀 이따가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싸웠습니다. 거의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또 위태롭습니다만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랑 싸웠어요. 그래서 나라의 정책에 필요한 자금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거기로 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렇죠? 예, 그런 정책 자금들이 또 이런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차는 또 경협이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올해 이제 3월이죠. 3월이 이제 대선에 따라서 사실은 뭐 좌우가 갈릴 수가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또 분위기를 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오지 않나 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쌍바닥을 딛고 이렇게 좀 조용조용 그러니까 다른 아까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보면은 한국항공우주나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조금 변동수 조금은 또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K2 전체의 어떤 확대 가능성, 그다음에 수소 그리고 아직은 뭐 좀 말하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도 한 번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잘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성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대체에너지의 방산에 의해서 두 번째 강의는 대체에너지입니다. 사실 이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석유 유가 오른 게 우리한테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히 겨울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물론 지금 전제까지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원래 60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00달러까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가 불안을 조장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하필 또 그것도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더 컸었고요. 물론 전쟁까지 발발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이제 전통 에너지라고 하죠.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추출하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많습니다만 우리가 2년 동안 너무 코로나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대체 에너지를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쪽 부분도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하신 분들은 물론 제가 또 자료 자주 올려드립니다만 요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원자력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는 탈원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위기를 겪어 보니까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죠? 석유나 이런 거 천연가스를 빼면 원자력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모든 걸 대체하기에는 좀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60년 동안은 그래도 원자력이 좀 주력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 뭐 오늘 뭐 이름까지 회사 이름까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꾼다는 뭐 최근에 바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두산은 모든 전력 에너지랑 다 관련돼 있죠. 원자력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풍력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오늘 뭐 지금 뭐 급등하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연기금에서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상증자죠. 유상증자가 3월 4일 날 뭐 이번 주긴 합니다만 3월 4일 날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있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시장도 안 좋은데 유상증자까지 악재라면 악재죠. 그리고 이제 뭐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한전산업 뭐 이렇게 계속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원자력이 관련해서 조금은 또 이쪽을 또 주력으로 또 원래부터 생각하시던 분도 계셨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이게 그 정책 테마로 이게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근데 좀 올라왔습니다만 차익 실현 좀 물량이 좀 나왔죠. 차익 실현 좀 물량이 나왔고요. 좀 더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석유, 천연가스 너무 아직도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렇죠? 대체에너지는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대체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코로나랑 2년 동안 그러면서 이걸 키운다고 얘기했지만 못 키웠죠, 사실은.
그래서 두산 피올셀에 대해서도 뭐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작년보단 이제 작년이죠. 2021년보다는 올해 2022년도 더 좋고 22년보다 23년도 더 좋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정책적으로 일단은 뭐 매출하고 이게 영업이익이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PER은 높은 편이에요. 또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이 빠졌죠. 게다가 두산중공업이 유증까지 같이 하니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두산중공업도 같은 수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물론 리오프닝 주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YG 엔터테인먼트 흐름 좋았고 엔터 물론 생각보다는 사실은 물론 뭐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네. 대체에너지가 조금은 좀 많이 못 올라왔었는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뭐 풍력 CS 윈드 말씀드렸죠. 저희 거의 뭐 1년 만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CS 윈드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거래량 많이 튀었어요.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면 OCI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이게 사실 뭐 저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관들 아마 OCI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 대체에너지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그렇죠?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태 짚어주시면서 에너지 키워드 힌트 주셨고요. 뭐 두산중공업, 사실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추진 중이다라는 공시도 있었습니다. 그 두산 퓨어셀 그리고 CS 윈드, OCI 그리고 시크릿 종목까지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3월에 대한 키포인트 짚어주시면서 관련 종목들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종목보다 중요한 건 매매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길잡이, 길 중에서 제가 길잡이 역할을 했죠. 이걸로 오늘의 시크릿 종목 힌트 드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정확한 전략 타점입니다. 매수 매도 타점 이곳에서 전문가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요. 얼른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88888 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많은 길 중 오늘은 현대로 가보세요. 그럼 정말 좋은 아이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거래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번 주에는 또 3월의 시작에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장 포인트들 너무 중요했고요. 그 포인트 하나하나 모아서 전략 힌트로 주셨으니까 종목까지 또 주셨습니다. 뭐 두산중공업부터 OCI, 특히나 여러분 OCI 이렇게 눈여겨보라고 힌트 주셨으니까 여기 QR코드에 꼭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 그 링크 통해서 8888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OCI 힌트 사실 너무 크게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OCI 제가 무슨 힌트를 드렸죠? OCI 눈여겨보라고 힌트 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구도긴 한데 OCI 이 아까 우상향 패턴이었는데 우상향 패턴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OX 네, 일단은 뭐 60일선은 넘었고요. 저는 뭐 120선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좀 그냥 태양광 외에도 좀 호재는 좀 있어서 나중에 또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동그라미가 될지 뭘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노란 통에 고스란히 힌트 전략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OCI 그리고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전략까지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오서 모든 전략 함께 해보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